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삼성전자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네. 역시나 우리 대표님 인사이트 짱인데 오늘도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이 절치부심 그리고 와신상담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이 세운 이 질적 성장 전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표님, 이 전략의 한마디로 네. 이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집중하겠다인데 이런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삼성은 TSMC를 추격하는 게 지상 최대 과제죠.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뭐 지금 기다리는 건 메모리 반도체 반등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어떤 도약이 필요한데 지금 TSMC를 양적으로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면 TSMC가 55% 수준이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 15%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캐파를 3배, 4배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단 공정에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그동안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선단 공정의 핵심이 4나노하고 5나노 쪽 공정인데 이게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게 전체 파운드리 시장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4나노, 5나노 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레거시 칩들은 물량은 엄청 많지만 이제 금액은 작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4나노, 5나노에서 뭔가 어떤 삼성이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는데 최근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네. 삼성이 최근에 5나노 수율에 많이 올랐고 4나노 수율은 TSMC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게 삼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애플의 담당자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제 소식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 4나노 수율이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작년에 그 퀄컴 스냅드래곤을 TSMC한테 뺏길 때 네. 삼성의 그때 4나노 수율이 35%였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거의 올랐죠. 2배 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야전침대 딱 갖다 놓고 엔지니어 쪼으면 되는구나. 네. 잠을 안 재우는 네, 걸로. 이런 이제 하드코어한 이제 조직 문화가 계속해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TSMC한테 고객을 뺏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모빌아이의 이제 그 어떤 차량용 AP를 TSMC한테 100% 하다가 이제 일부 물량이 삼성으로 왔고 어제 나온 뉴스가 AMD 4나노 공정의 일부를 네. 삼성이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4나노 그 물량을 받게 되면 이걸 또 자연스럽게 3나노 쪽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게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새로운 신공정이고 TSMC는 3나노 핀팻 공정이 기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승부처가 중요한 거죠.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게 삼성전자가 4나노 AMD의 4나노 파운드리를 수주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십 보도였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면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 사실 확인은 아닌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네.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왜 그러냐면 AMD가 TSMC 매출에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큰 고객인데 TSMC의 항상 이제 그 편애를 받는 회사가 있죠. 애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공정은 애플한테 먼저 빼주고 그 뒤에 이제 쩌리도 아니죠. 사실은 그쵸, 10% 매출 중요한데 AMD,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제 약간 좀 후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또 TSMC 또 파운드리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팹리스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거죠. 너무 갑질하니까 네, 이제 그렇죠. 을도 들고 일어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TSMC가 을이고 그 팹리스 업체들이 갑인데 요즘에는 갑 같은 을이 많아요. 그죠? 뭐 노광의 ASML하고 TSMC하고 뭐 이런 업체들이 갑 같은 을인데 이게 너무 이제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또 이 양다리를 걸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퀄컴이 다시 스냅드래곤 이제 G8 4세대는 3나노 공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또 삼성 파운드리로 멀티 파운드리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AMD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4나노 파운드리 수주로 조금 물꼬를 튼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파운드리라는 거는요.
훌륭한 설계 업체하고 계속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IP라는 게 생겨요. 황금알을 낳는 거기죠. 네. 그러니까 그 IP들이 생기고 그게 또 계속 쌓이면 또 새로운 고객을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거는 사실은 고객이 주문을 해야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삼성이 고객들이 다 있는 고객도 계속 TSMC로 떠나가니까 계속해서 그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1분기 가동률이 80% 수준이었는데 2분기 가동률은 거의 90%. 조만간 100% 가동률을 찍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이 장비주들이나 소부장 업체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네, 그 증설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파운드리가 100% 차게 되면 또 신규로 고객 받으려면 투자해야죠. 그러면 미리 좀 담아보는 전략을 좀 세워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 되게 저는 한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두산 테스나 같은 업체, 그리고 테스트하우스죠. 그리고 소켓 쪽에서 리노공업이나 TSE, ISC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런 장비주들이 또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한번 흐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점은 바로 엑시노스 부활의 공식화입니다. 이 AMD는 엑시노스를 삼성전자와 함께한 파트너사이기도 한데 또 삼성전자에서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 핵심으로 이 엑시노스를 꼽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부활을 선언한 것일까요? 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면 어떤 효과를 좀 낼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칩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 미세 공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텔은 예전에 이걸 틱톡 전략이라고 했어요. 틱톡? 네, 그러니까 한 해는 설계를 높이고 그 다음 해는 공정을 높이고 하나하나 네네 계속해서 성능이 높아지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인텔의 한때 그 틱톡 전략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죠. 이게 설계를 굉장히 잘하거나 공정을 잘하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좋아질 때 그게 애플 M1이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설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공정도 그때 당시에 5나노 첨단 공정을 하니까 이게 칩 성능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지금 AMD하고 손을 잡고 엑시노스 2200, 그러니까 갤럭시 S22 때 그 AMD GPU 블록을 가져와서 칩을 설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GPU 블록을 가져온 것도 최적화가 잘 안 됐고 설계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공정에서도 5나노 수율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GOS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칩을 막 이렇게 최고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정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거는 설계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올해 그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모바일 AP하고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많은 편이거든요. MLCC 쪽하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이나 차량 반도체 쪽은 이미 재고가 바닥을 치고 이제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바일 AP하고 메모리는 재고 소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AP 쪽은 업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전 세계 모바일 AP 브랜드 중에서 역성장 안 한 회사 중에 유일한 업체가 삼성이에요. 와. 왜냐면 뭐 삼성이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요. 삼성 엑시노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전년 대비해서 15% 늘어났고요. 2분기 엑시노스 출하량은 작년 대비해서 19%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들어가냐? 갤럭시 S에서는 다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데 갤럭시 A, 갤럭시 M, 갤럭시 F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사는 저가 폰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 점정이 이제 갤럭시 S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의 부활이죠. 그러면 엑시노스 2300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퀄컴 스냅드래곤의 S23에 100%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삼성 입장에서도 갤럭시 S23이 되게 잘 팔렸는데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팔았는데 부가가치는 퀄컴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구매액 중 비중의 13%가 퀄컴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모바일 AP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고 삼성이 그 기존의 엑시노스와 퀄컴을 이원화해서 쓰다가 네. 이번에는 퀄컴 100%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구매 비용이 추가로 9조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엑시노스 2400이 뭔가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비견할 수 있는 G8 3세대하고 비견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더 이상 탑재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은 있는 건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퀄컴 스냅드래곤을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선 사업부 입장에서는 그 스냅드래곤을 다 빼고 좀 상대적으로 싼 엑시노스를 넣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운드리 고객에서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퀄컴이에요.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멀리 내다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북미 쪽이나 네. 중국향 스마트폰은 퀄컴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특허 이슈가 있어요. 특허 이슈 때문에. 네네. 퀄컴의 통신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칩 업체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특허는 그 유효 기간이라 해야 되나? 그게 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용권을 이제 삼성한테 이제 줬겠죠. 어떤 퀄컴의 통신 특허를 쓸 수 있는 사용권을 줬을 텐데 아마 북미하고 중국 쪽은 그냥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에 엑시노스의 부활을 위해서는 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성능 그리고 발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엑시노스 신작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칩이 나와야 알죠.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칩이 나오기 전에는 성능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벤치마크 테스트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긱벤치 같은 이런 데서 수치들이 약간 누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제품 만든 거 가지고 막 돌려보면 이게 뭐 싱글 코어가 얼마고 싱글 코어가 뭐 2000이고 멀티 코어가 뭐 6000이고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발열은 이거는 적용해서 돌려보기 전에는 해봐야 되는 완제품이 나와서 이게 돌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발열 문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딱 완제품 만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삼성전자와 TSMC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활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이 3나노 기술 경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TSMC가 뭐 반걸음 나가면 또 삼성전자가 한 걸음 이렇게 앞서고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나노 기술 경쟁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지금 3나노 삼성 수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수율이 70%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 양산을 타고 있는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1세대는 비트코인 채굴칩밖에 생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공정이라고 하면 모바일 AP나 적어도 뭐 GPU 같은 것들을 생산해봐야지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드 2세대 그게 이제 조만간 여기서 어떤 고객들을 유치해서 생산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력한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엑시노스겠죠. 이제 그게 3나노의 어떤 2세대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TSMC 같은 경우 3나노가 좀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율 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와서 애플이 이제 그 3나노 쪽은 거의 퀄컴 물량의 공정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할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런데 허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문제이자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그러면 3나노를 하게 되면 칩 가격이 너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냐? 수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이 생산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수율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제죠. 그렇죠. 네. 두 가지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또 TSMC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TSMC는 연도별로 3나노 이른바 N3 개량 공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 N3를 기반으로 한 차량용 반도체 공정까지 지금 야심차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항하는 우리 삼성전자의 3나노 라인업은 나왔을까요? 일단 3나노 쪽에서 의미 있는 수준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4나노 수주를 많이 그래도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4나노 수주를 받게 되면 3나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프팅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죠. 서로 많이 좀 협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TSMC가 3나노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 4-5개 되거든요. 그럼 왜 굳이 그 3나노 공정에서 4-5개 라인업을 하냐?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를 다양하게 해서 여러 고객들 입맞춤을 맞춰주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관리 포인트가 나오고 비용이 별로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3나노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하반기를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다. 뭐 쌍바닥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안 해도 우리 아이템 맞아.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 조만간 그 메모리 바닥 뒷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메모리 3사들이 더 이상 저가에 팔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태워버릴지언정 재고를 더 저가에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수요가 계속해서 안 좋게 계속 나타나면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감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성 1등 사업자가 25%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초유의 사태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은 연내 정상 재고 5주 6주치까지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뭐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말에서 3분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하반기에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한번 섹터가 하반기를 한번 주도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 메모리 바닥 시그널하고 시스템 반도체 두 개 호재가 합해지면 네. 시세가 세게 날 수 있고요. 적어도 메모리 반등이 좀 더 지연되더라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어떤 작게나마 이렇게 좁은 영역에나마 뭔가 주도 섹터가 한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정말 우리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대장주가 되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 답변을 달아주시니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